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해도가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를 넘은 것 아닙니까? 자, 어제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됨으로 해서 흥분한 청년들이 아마 서부지방법원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물이 파손이 되고 말이죠, 또 뭐 상방폭행이 일어나고 이래 된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이 얘기에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경찰들이 먼저 폭력적으로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좀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말이죠, 여러가지 그 법을 보게 되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형사소송법 제 193조에는 말이죠, 198조입니다. 198조에는 준수사항이라고 있는데요, 1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 것이죠.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헌법 27조 사항을 보면은 말이죠,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75조 2회를 보게 되면 말이죠, 피고인의 무죄 추정이라는 이제 소제목 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그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법이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바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방어권, 이것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핵심적인 기본 원칙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말이죠, 이 원칙을, 무슨 원칙이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 신분이죠. 직무만 중지되었을 따름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도 이 정도 대접을 받으면은 말이죠, 대접이라기보다도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을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같은 정치인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특히 말이죠,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인멸의 염려, 그렇습니다. 그 증거인멸의 염려를 느낀 이유가 말이죠, 대통령께서 전화기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삭제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령 그것이 범죄가 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동의를 해서 말이죠, 구속영장 심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검식을 해서 뭐 쇼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는 말이죠.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줘야 하므로 기각한다, 그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재명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죠.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야당의 대표이기에 범죄 혐의가 있지만은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교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대부분 말이죠, 소위 지금 내란이라고 엮어서 있는 장성이나 경찰들이 말이죠,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정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조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도 말이죠,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말이죠, 조국은 2심 때도 실형 2년을 선고받았지만은 법정 구속을 안 했기 때문에 나와서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현재 원내 의석 12석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형평성의 원칙이 맞느냐,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일관성이 있느냐.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은 지금 8개 사건 중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사건은 8개고요. 그 사건에서 12개 혐의가 있고 그 12개 혐의에 따라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거 정치 지도자 야당 대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불출석은 다반사죠? 그리고 말이죠, 법원에서 송달을 하려고 가니까 폐문부재, 이사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말이죠, 송달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제는 말이죠, 재판에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판사한테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조퇴까지 허락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재명을 위한 나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나라입니까? 참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말이죠, 여러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다가 관련 범죄가 인지를 해서 그래서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 84조에는 말이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치 아니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소송을 받지 않는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그렇게 했다. 직권남용죄 자체가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체포영장 발부를 받고 또 구속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이 왜 있습니까? 헌법 84조가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말이죠, 바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즉 자의적 잣대, 이념적 잣대로 재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공수처법에는 말이죠,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항을 보게 되면은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왜 불가능한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했을 때에 다른 지방법원에 가서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련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말이죠,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도 말이죠, 같은 사안이고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가 되든 구속이 되든 영장 청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말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정을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자의적으로 이념적으로 막 해석을 하니까 법치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말이죠. 자율적이면서도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법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할 때 어땠습니까? 55 경비단장의 관인을 말이죠. 동의를 했다는 것은 말을 맞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대 책임자가 찍어야 되는데 수사관이 찍는 그런 셀프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불법이고 말이죠.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편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불법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말이죠.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할 수가 있느냐. 설령 예를 들어서 백보 양보해서 대통령에게 뇌난자가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더라도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면은 국격을 생각해서 주거지를 일정 제한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구속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법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혈기 있는 청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젊은이들이 말이죠. 한 행위가 옳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 말이죠.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외치는 국민혁명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며 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참으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참으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치리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말이죠. 법치국가고 백성의 주인인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속히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이제 말이죠. 1심, 2심, 3심 재판이 있을 거고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막내라도 말이죠.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계엄군이 어떻게 들어가고 뭘 봉쇄하고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계엄 때는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하게 됐느냐.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뭔지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하나가 있었죠. 지금은 29번째 탄핵이 됐습니다만 22번째 탄핵에서 국정마비가 되었다. 이 도저히 나라를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과연 22명의 탄핵을 받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말이죠. 탄핵한 것이 정당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이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말이죠. 탄핵을 한 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뭐 그로 인해서 이제 국정마비가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분들 22명의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이죠. 상식이에요. 법은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상식에 맞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외칠 때에 국민혁명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